오늘도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하다.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이 탓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진통제를 먹고 겨우 일어났다. 창밖은 하얗게 눈이 쌓여 있다.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장보기도 아직 못했다. 준호는 오늘도 골프 모임이란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다.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40년 전 23세 새색시였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 교직 생활 38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나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명절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다 말고 옛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첫 명절 때 찍은 사진이 나왔다. 풋풋한 새색시 시절, 시할머니부터 시동생들까지. 대가족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 한 번 안 했었다. 젊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둘뿐인데도 이 명절이 이렇게 버거워질 줄이야. 수진이가 전화했다. 엄마, 내가 가서 도와줄까? 딸아이의 마음씨가 곱다. 하지만 준호가 싫어할 게 뻔하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딸은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할 수 있어. 오후에 마트에 다녀왔다. 카트에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계산대 앞에서 우연히 옛 동료 선생님을 만났다. 그이는 은퇴하고 시니어 모델에 도전했다고 한다. 또 다른 선생님은 손주들 돌보며 행복하게 산다고 했다. 나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다. 집에 돌아와 보니 준호는 내일 동창회 모임이 있다며 양복을 찾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장바구니를 비우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해도 힘이 부친다. 저녁이 되어서야 명절 음식 준비 계획을 완성했다. 예전보다 반으로 줄였는데도 할 일이 산더미다. 내일은 장조림을 하고 모레는 전을 부치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까 먹은 진통제가 다 깼나 보다. 준호는 저녁도 안 먹고 나갔다.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거워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도 모레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나에게도 내 삶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창밖에서 눈이 더 퍼붓기 시작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한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진통제를 한 알 더 삼키며 일기를 마친다. 내일도 변함없이 해가 뜨겠지. 그리고 나는 40년 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하겠지. 달력을 보니 설날이 사흘 남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2025년 1월 8일. 오늘은 아침부터 장조림을 했다. 고기를 삶는 김이 부엌 창문을 하얗게 메웠다. 늘 하던 일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더디게 느껴진다. 간이 배기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은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퇴직 후
우리 반 아이들이 동창회를 한다고. 못 간다고 했다. 설날이 코앞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나. 은희는 요즘 시니어 댄스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 수영장도 다니고 손주들 보러 해외여행도 다닌다고.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쓰리다. 나도 교사 시절엔 많은 꿈이 있었는데 은퇴하면 그림도 배우고 피아노도 다시 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저 집안일에 파묻혀 산다. 장조림 냄새를 맡고 옆집 영숙 씨가 들렀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는데 요즘은 동네 탁구 동호회에 다닌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동네 은퇴한 주부들은 다들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전 부칠 재료를 샀다. 카트를 끌고 가는데 허리가 아파서 잠깐 벤치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내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이야기를 걸어오셨다. 당신은 팔순인데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신단다. 그 말씀을 듣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늙어버린 걸까? 집에 돌아와 보니 준호가 골프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은 골프 모임이 또 있단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는데 그제야 인사를 한다. 전 부치는 걸 도와달라고 할까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차피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저녁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났다. 결혼 초 준호가 내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던 모습.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피곤할 텐데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시절이 그립다. 지금은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다. 40년이 지나니 우리 사이에 말이 필요 없어진 걸까? 아니면 할 말이 없어진 걸까? 오늘은 은퇴하고 처음 써보는 일기다. 교직에 있을 때는 매일 업무일지를 썼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다. 일기를 쓰고 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허전하고 때로는 너무 고단하다.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은 온종일 전을 부쳐야 하는데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린다. 40년 전 첫 명절, 나는 밤새워 전을 부치면서도 행복했다. 새 신부의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을 본다. 요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찍은 사진이다. 우리 딸은 나와는 다르게 살고 있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다. 문득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달력을 보니 설날이 이틀 남았다. 내일은 더 바빠질 텐데. 또 진통제를 먹어야겠다. 아, 내일은 준호가 골프 치러 간다고 했지. 혼자 전 부치는 걸 생각하니 벌써 허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하다가는 잠도 못 자겠다. 어서 자야지. 내일도 어김없이 해가 뜰 테니까. 일기를 덮으며 생각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계속 불행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걸지도 모른다. 이제야 깨닫는 이 공허함은 어쩌면 40년 동안 쌓아온 것인지도. 화장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여자는 내가 맞는 걸까? 40년 전 그 설렘 가득했던 새색시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머리맡에 놓아둔 진통제를 또 집어들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이 든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동그랗게 붙여지는 동그랑땡을 보며 문득 수진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앞치마를 두르고 내 옆에서 서툴게 전을 부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다. 내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오전 내내 전을 부치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다. 기름 연기를 너무 오래 마신 걸까? 아니면 허리가 버티질 못한 걸까?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잠시 앉아 쉬어가려는데 준호가 골프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내가 부엌에서 쓰러질 듯 앉아 있는 것도 보지 못한 걸까? 아니면 본 척 만척한 걸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다. 남은 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왔다. 40년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늘 거뜬히 해내던 일인데 문득 수진이에게 전화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바쁠 텐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눈이 내 눈물을 비웃는 것 같다. 4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럼 나는?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녁 때쯤 준호가 돌아왔다. 골프장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자랑스레 보여준다. 오늘 자기 최고 스코어를 냈단다. 나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내일은 동창회 모임이야.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설날이 내일 모레인데 밤이 되어 준호가 TV를 보는 동안 나는 남은 명절 준비 목록을 확인했다. 아직도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있다. 내일은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해내야 할까? 문득 화장대 서랍에서 교직 시절 받은 퇴임 선물이 눈에 띄었다. 사랑하는 김미래 선생님께. 그때는 퇴임하면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벽 2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는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준호는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다. 창밖의 눈은 그칠 줄 모른다. 이불 속에서 몰래 흐느끼다 잠이 들었다가도 또 깼다. 내일이 두렵다. 모든 게 두렵다.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외로워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거울까?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40년이란 세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속여온 게 아닐까? 일기장을 덮으며 마지막 한 줄을 적는다. 나는 정말 이대로 살다 죽어야 하는 걸까? 처음으로 써보는 이런 문장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설날이 코앞인데 내 마음 속엔 왜 이렇게 먹구름만 가득한 걸까? 이제는 정말 지쳤다. 너무 지쳤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다. 창가에 쌓인 눈을 보며 오늘도 혼자 할 일들을 떠올린다. 머릿속에서 마치 쇼핑 리스트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할 일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진통제를 입에 넣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가족도 아닌 진통제라니.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 부친 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제 나물만 다듬으면 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새벽부터 시작해야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 텐데. 준호는 어제 말했던 대로 동창회에 갈 채비를 한다. 넥타이 매는 소리, 구두 끄는 소리. 익숙한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 구석이 시리다. 나무를 데치는 김이 자욱하게 부엌을 채운다. 수능 보던 날 수진이 아침밥 차려주던 생각이 난다. 그때도 이렇게 김이 자욱했었지. 딸아이는 이제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했던 내 말을 정말 실천하고 있나 보다. 다행이다. 점심때가 되어도 준호는 연락 한 통 없다. 늘 그래왔으니 서운할 것도 없는데 오늘따라 더 쓸쓸하다. 문득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새댁 시절 부엌 바닥에 앉아 울던 날들.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 몰래 훌쩍이던 밤들. 시댁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들. 나무를 다듬다 말고 손을 멈췄다. 내 인생에서 진정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교단에 서 있을 때,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마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희미하기만 하다. 내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내 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피곤하다며 저녁은 됐다고 한다. 그래도 내일이면 설날인데 혀 꼬부라진 소리로 차례상 얘기를 꺼낸다. 뭐가 부족하냐고, 예전만큼 맛있게 못하냐고, 마치 40년 전 새색시 시절처럼 완벽하기를 바란다. 밤이 깊어가는데 부엌을 정리할 힘도 없다. 설거지감이 수북이 쌓였다. 준호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비친다. 우리도 저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손끝이 떨린다. 내일이면 설날이다. 차례상을 차리고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해온 일인데 이제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린다. 내 마음 속에도 끝없이 눈이 쌓이는 것 같다. 차갑고 무겁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내일, 그래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이 순간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다. 잠을 잔 건지 깬 건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멍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다. 쇳소리 나는 기침이 목을 긁어댄다. 기름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목을 조여오는 걸까?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40년간 해온 일이다.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과일을 가지런히 놓고 나무를 돌려담고 전을 올리고. 그런데 이상하다. 손은 분주히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준호가 일어났다. 어제 과음한 탓인지 얼굴이 푸석하다. 차례상을 힐끗 보더니 또 그 말이다. 작년보다 뭔가 부실해 보이네. 40년 동안 들어온 말인데 오늘따라 귓가에 맴돈다. 부실하다고. 내 인생이 부실했던 걸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부실하다고? 차례상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묵직한 상을 들고 가는 내 발걸음이 무겁다. 마치 40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들고 가는 것처럼. 준호는 앞서가며 또 무언가를 지적한다. 술은 그만큼 따라야 하고 과일은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 귀에 들리는 듯 마는 듯. 그때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였다. 내 손에서 차례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40년 동안 완벽하게 지켜왔던 그 순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엎어진 차례상을 바라본다. 과일들이 대굴대굴 굴러가고 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평화롭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닥에 쏟아져 버렸다. 마치 내 인생이 바닥에 쏟아진 것처럼. 그런데 두렵지 않다. 준호가 소리를 지른다.
처음 보는 표정이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당황한 얼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내 심장이 뛰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린다. 쿵쿵.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의 심장 소리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둘 주워 담으려는데 눈물이 흐른다. 이상하다. 슬프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난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일까? 아니면 이제야 찾은 나를 위한 눈물일까? 창밖은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린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주려는 듯이. 내 오랜 인내도 분노도 서러움도 모두 하얗게 덮어주는 것처럼.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다. 비록 바닥에는 엎어진 차례상이 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다.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순간이다. 비록 그것이 차례상을 엎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마침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멈춘 듯하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이로 침묵만이 흐른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처음 보는 표정이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표정.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느리게 들린다. 미쳤나? 정신이 있나? 체면이 있나? 체면이라. 씁쓸하게 웃음이 난다. 그래, 나는 40년 동안 체면을 지키느라 내 진짜 모습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본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온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걱정되는 목소리. 괜찮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더는 못하겠더라. 지쳤어. 수진이가 울먹인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제가 지금 갈게요.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린다. 마치 시간도 멈춘 듯이. 준호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이야기 중이다. 형님, 동생, 온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 같다.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래, 그동안은 나도 그랬다. 체면을 위해 진짜 내 모습을 감추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수진이가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을 보더니 달려와 안긴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진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본다. 딸아이의 품에 안겨 울다 보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준호의 형제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설날이니까 다들 한숨을 쉬고 얼굴을 찌푸린다.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가 없던 올케가, 동서가 이럴 수가 있나 하는 표정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후련하다. 마치 오랫동안 썩은 상처의 고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수진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외친다.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빠는 아세요? 눈물 섞인 목소리.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목소리를 높인다. 그동안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준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비친다. 혼란, 후회, 아니면 깨달음? 4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어깨를 누르는 걸까? 처음으로 그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밤이 깊어간다.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설날이지만 차례는 못 지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있다. 준호는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운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다. 집 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인데 오늘 일기를 쓰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비록 그 시작이 차례상을 엎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 40년 동안 나를 가두어온 철창을 처음으로 부순 것이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린다.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한 겹 한 겹 쌓아가고 싶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나로 살고 싶다. 40년 만의 반란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 수진이가 방을 정리하고 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치우고 얼룩진 자리를 닦아낸다. 마치 40년 동안 쌓인 먼지를 걷어내는 것처럼. 준호는 여전히 베란다에 서 있다. 세 번째 담배를 물고 있다. 연기가 하얀 눈과 섞여 희미하게 흩어진다.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 40년 동안 살아온 공간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소파에 앉아 있자니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그제야 느껴지는 피로감. 아니, 어쩌면 40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지도 모른다. 수진이가 따뜻한 차를 내온다. 엄마, 이제 좀 어떠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아이의 눈가가 붉다. 내 딸의 눈물이 가슴을 친다. 나는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온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아본다. 준호가 베란다에서 들어온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함께 들어와 방 안을 휘감는다. 그가 천천히 내 앞에 앉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보는 것 같다. 그의 눈에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다. 후회일까? 미안함일까? 아니면 깨달음일까?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른다. 처음 듣는 사과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나는 늘 당신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눈물이 또 흐른다. 이번엔 준호의 눈에서도 비슷한 것이 반짝인다. 수진이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준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40년 동안 우리는 진심을 말할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쳐왔을까. 나도 미안해요. 내 입에서도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온다. 그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숨기기만 해서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물처럼 쏟아진다. 내 꿈에 대해서,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창밖의 눈은 그쳤다. 대신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차갑고 떨리는 손.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진짜로 듣는다. 그의 이야기도 있었다. 회사에서의 압박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무심함에 대한 후회. 수진이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우리 셋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딸이 준비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는 계속된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간극을 하나씩 메워가는 밤. 설날 차례는 못 지냈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잠자리에 들며 문득 생각한다.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차례상을 엎은 실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40년 동안 쌓아온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피어날까?
베개에 기대어 마지막 일기를 쓴다. 내일은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으니까 40년 만의 용기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아침이 밝았다. 창 밖의 하얀 눈이 햇빛에 반짝인다. 마치 새로 쓰여진 백지처럼 깨끗하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다. 수진이가 아침 일찍 와서 부엌을 정리하고 있다. 준호는 조용히 그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다.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고도 새롭다. 서투른 손놀림이지만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오늘은 차례를 다시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다르다. 준호가 먼저 제안했다. 근처 식당에서 하자고. 더는 내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수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40년 동안 보아온 거리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처럼. 어쩌면 달라진 건 내 마음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차례를 지내는 동안 준호가 내 옆에 서 있다. 처음으로 함께 절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 그동안 나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누어 하고 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가 먼저 물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4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다.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피아노도 다시 치고 싶다고. 내 꿈을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엄마의 삶을 사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4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꿈, 이제야 꺼내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변하고 싶다고. 골프 모임도 줄이고 집안일도 돕겠다고. 서투르겠지만 배우고 싶다고. 그의 말에 웃음이 났다. 뒷자리에서 수진이도 웃는다. 우리 가족의 첫 웃음소리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가 돌아갔다. 집 안에는 이상한 평화가 감돈다. 준호가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내 옆에 앉아 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배워가야 한다. 40년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일기를 쓰며 생각한다. 차례상을 엎은 그 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 그토록 완벽하게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준호도 수진이도 우리 모두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눈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나는 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미소 짓는다. 내일은 그림 학원에 등록하러 가기로 했다. 준호가 직접 찾아봤다고 한다.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야말로 진정한 나의 봄이 오는 것 같다.